티를 하나 입고 왔는데 이게 회사 티예요. 이렇게 이제 필드 도시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얘기는 작년 10월, 11월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장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돈 버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도시재생 교육을 하는 회사인데 자꾸 이제 이렇게 교육뿐만 아니라 뭘 자꾸 해봐야겠다는 신사업에 대해서 계속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제일 처음에 그냥 브랜드란 걸 하나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필드 도시라는. 이제 필드 도시의 의미는 뭔가를 채워간다. 도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필드 도시라고 하는 필더 도시, 도시를 채워간다는 건데 그걸 로컬 컨텐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꾸 회의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사장이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볼까?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볼까? 이렇게 도시재생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저희 이사님이나 직원들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돈 버는 거 말고 컨텐츠 자체를 만들어 봐야 돈을 버는 걸로 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을 다시 바꿔먹고 컨텐츠에 관한 걸 일단 만들어 보자. 근데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너무 규정하고 만들지는 말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쭉 PT를 보여드리긴 하는데 아마 한 번도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 거라고는. 그냥 자충우돌에 더 가까워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떠나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저희 동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주도는 그냥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희 동네 이야기, 저희 회사 동네 이야기거든요. 이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동네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차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이렇게 하실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처음에 그냥 로컬 콘텐츠가 뭔지, 하도 요즘에 로컬 콘텐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정의란 걸 좀 해봐야 되잖아요. 정의란 걸. 하다가 일단 포기. 하다 보면 나오겠지. 그래서 뭐 주요 키워드는 공간, 관계성, 매력, 이야기, 팬,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게 어떻게 결합되느냐, 규정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것 같아서 일단은 로컬 컨텐츠에 대한 정의는 일단은 포기하고 그냥 얘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왜 만드는가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 만드는가가. 왜 만드는가. 그러니까 로컬 컨텐츠라고 하는 거를 왜 만드는가가 저희한테 되게 중요했거든요. 저희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딱 이 회사, 이 동네에 온 지 2년 됐거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동네는 여기가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뒤편. 항상 보면 앞편 동네보다 뒤편 동네가 항상 문제가 많아요. 낙후되고, 오래되고, 노후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역 앞에는 대우빌딩부터 해서 막 남산이 보이고 되게 그런데 여기는 되게 오랫동안 서울역 뒤편이었던 거예요. 작고 개발이 안 되고 재개발하려다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되게 저는 잘 자란 가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여기가 이제 서울역 7017이라고 국가도로를 뭔가 재생했던 프로젝트, 서울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딱 거기 끝자락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국가도로를 넘어오면 그냥 회사가 있는, 그래서 동네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역 뒤편인데 서울역 중심이긴 한데 서울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지역이었어요. 저희가 처음 이 동네에 갔을 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만리제로라 그래서 이런 큰 도로가 아니고 일방통행 길이거든요. 되게 잘, 예? 예, 되게 잘 자란 이런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벽돌 건물이긴 한데 되게 핫한, 막 인스타에 엄청 뜨는 그런 가게도 있는 반면에 여기가 닭발 원조쯤에 되게 오래된 노포도 있고,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세련된 가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표가 그대로 있는 가게도 아니고, 뭔가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우리 동네를 좋아하나? 여기서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는 약현성당도 있고 조금 가면 서대문 역사공원도 있고, 이게 처음에 와서 서울역 뒤편이고 잘 모를 때는 그냥 임대료 맞춰서 저희도 들어왔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 맞춰서 들어왔는데 탐험하면 탐험할수록 동네가 좋은 거예요. 이거 되게 새롭네?
그러다가 이걸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 가서 막 남의 얘기 하잖아요. 사실상 남의 콘텐츠 얘기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콘텐츠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필드 도시라는 그냥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만든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필드 도시라는 브랜드를 하나 말고 동네를 채우는 로컬 브랜드 필드 도시라고 그냥 명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저희도 이 브랜드 만들 때 그 고민했거든요. 엄청 막 이렇게 고민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직원들한테. 괜찮다. 몇 년 후에 바꿔도 된다. 너무 처음에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혹시 여러분들 로컬 콘텐츠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할 때 스타트업의 좋은 점이나 초기 창업자의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막 바꿔도 됩니다. 저희가 갑자기 오늘 필드 도시라고 했다가 내일 다른 이름을 쓴다고 저희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막 바꿔도 되는. 그래서 일단 필드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느끼다, 연결하다, 채우다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명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뭘 할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동네를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데 뭘 할까 하다가 일단은 저희 동네 특징이 되게 힙하면서도 오래된 노포나 오래된 연로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희한하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일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막 밀어보려고 하다가 오프라인도 같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저희 단골 가게나 이런 데 보면 아주 힙한 가게도 있지만 되게 오래된 어르신들이 하는 가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결합시키려면 온라인도 필요하고 오프라인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가장 대세는 인스타여서 인스타를 주로 기반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매개로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 했을 때 저희 회사의 점심시간 1시간 30분이거든요. 제가 먹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줄 서는 것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점심 식사면 점심 식사를 되게 반경을 넓게 잡아서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동네 맛집을 다녔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동네 맛집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동네 그냥 맛집이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 인스타에다가 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저희 처음에 필드 도시 시작했어요. 필드 도시라고 하는 게 좀 있으면 전시도 나오고 이렇게 어플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까지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요. 제일 처음 했던 게 인스타에다가 맛집 소개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든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아이고. 예.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그냥 인스타에다가 정말 장난스럽게 우리 갔던 거 그냥 올렸던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맛집이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저희 인스타에. 막 3, 40개가 인스타에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가지고 좀 뭘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게 저희 동네가 이런 힙한 것도 있는데 직장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직장인들의 고민은 점심 식사잖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에 대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뭔가를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내일 뭐 먹지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해놓은 인스타 맛집을 랜덤으로 추천해주는 걸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게 어렵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QR을 찍고 들어가면 이런 랜딩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뚝 누르면 그냥 추천해줘요. 이게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고 저희 인스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프로그램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틀게요. 이건 네이버에 그냥 소개되는 거고요. 저희 인스타에 소개되는 거예요. 그거 누르면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이 또 나와요. 복권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카페도 있고요.
네, 그건 그 영상은 아닙니다. 이걸 하고 나서 제가 가게 사장님들이랑 엄청 친해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냥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갑자기 가게를 홍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뭘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지역에 있는 사무소에 운영하던 팀 하나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자기들 가게를 막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했냐고.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도 진짜. 그 다음에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돈을 엄청 쓰는지 아는데 이게 진짜 신기한 건데 이게 어플이 아닙니다. 어플처럼 보이는 홈페이지 시작 화면이에요. 이게 돈이 들었냐고 물어보셔서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어플을 한 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시작 화면을 한 거고 이걸 해야 되니까 저희 구성이 기술자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저희 매니저 친구가 살짝 2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처음 만들 때 어플을 만들거나 이럴 때 몇 천만 원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저희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게 고도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1, 20만 원만 있으면 그냥 코드 짜서 넣는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많이 접속하면 안 굴러갑니다. 그리고 한 5번 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거는 돈을 버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이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게 우리는 이 페이지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접속하지 않고 5번 이상 넘겨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 동네 가게들이랑 처음 친해진 거예요. 이제 왜 친해지는 게 중요하냐 얘기를 들으면 그 다음 프로젝트가 친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친해졌어요. 어떤 가게가 있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막 QR도 배치하고 싶고 우리 가게도 소개시켜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게 사장님들이랑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가게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동네에 와서 장사를 하는 게 약간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잡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거든요. 이게 사장님들 인터뷰 잡지예요. 원래는 이 책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엽서로 만들었어요. 그냥 엽서로 인터뷰한 내용을 엽서로 만들었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가 저희 회사 이야기예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우리 얘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기 인터뷰를 먼저 했어요. 우리가 우리를 인터뷰해서 싣고 그 다음에 가게 사장님들 이야기를 싣고 이렇게 해서 잡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게 사장님들이 이 동네에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고 이 동네에서 바라는 점이 뭐고 이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 5가게가 저희랑 엄청 친한 사장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님들이랑 같이 처음에 엽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엽서 만들어서 배치해 놓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사장님들이 엽서 만들어서 이거였어요. 그냥 저희가 인터뷰하고 저희 돈으로 엽서 만들어서 이렇게 뭉탱이로 드렸는데 가게 손님들이 너무 자꾸 가져가시는 거예요. 재밌다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책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거는 기획한 것도 아니고 끌려온 거예요. 사실 끌려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 보자 해서 단골가게 사장님을 꼬셔가지고 이제 책도 만들고 전시를 하자고 꼬셨어요. 전시를 하자고. 이 사장님들 이야기를. 처음에는 뭘 우리 이야기로 전시가 돼 이랬거든요. 근데 사장님들 이야기로 전시를 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뭐였냐면 이 인터뷰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동네 매력이 뭐냐, 그리고 이 동네에서 변했으면 하는 거,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 동네에서 왜 창업했냐, 그 다음에 동네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가게에 왜 이런 거 창업을 어떻게 하게 됐냐,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동네에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알고 지낸 이웃들.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 이제 교육하면 끝나고 마을 활동가 교육도 하고 아카이빙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을 여행 교육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가.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제목 띄워왔고요. 이거는 몇 개 읽어드릴게요.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단골 사장님이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가게를 소개한 거고 단골 사장님이 되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약간 친구같이 돼요. 내 얘기를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되면 내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는 누군데? 나는 왜 어떤 일을 하고 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사장님이 자기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니까 동네 단골집 사장님이 아니라 동네 친구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정이더라고요. 로컬 콘텐츠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해봤는데 딴 게 아니라 그냥 동네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에스프레소 가게입니다. 에스프레소 가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였어요. 처음에 여기에 오게 됐던 거는 이 옆에 카페가 있어서 오게 돼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원래 카페가 있으면 안 오잖아요. 이게 경쟁 상대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옆에 카페가 있어서 왔대요. 이유는 나는 에스프레소를 팔 거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 두 사장님이 카페인데 되게 친하게 지내세요. 그것도 좀 신기해. 그렇다고 둘 다 아메리카노를 안 팔거나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적당하게 서로를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이 방앗간이란 이름이 그 카페 이름이에요. 커피 방앗간이거든요. 그래서 참기름 냄새도 나고 되게 좋아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어떤 가게가 가게를 정할 때 경쟁 상대를 피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동네에 카페가 2개 있어야 손님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만 있으면 손님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되게 유명한 카페가 있으니까 옆에서 얻어 걸리면 되겠다는 심정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되게 둘 다 잘 되세요. 그래서 이건 되게 상생했던 케이스. 그리고 이 해피해피 빵집은 뭐냐면 그 정년퇴임을 하시고 부부가 식빵을 구우세요. 그래서 그 되게 보시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아저씨였는데 이 동네 가장 큰 매력이라는 게 동네에 와서 서울인데 시골 같아도 좋았대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시골에 사나?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그러셨고 되게 좋았던 거는 자기가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웃이 와가지고 간판 사업 해주니까 해보라고 하고 왔대요. 자기 이제 창업하려고 왔다 갔다 누가 그걸 해줘요 요즘에. 근데 그냥 이웃분이 와가지고 간판 사업에서 지금 이 해피해피 브레드라고 하는 것도 그때 만들어진 브랜드예요. 이렇게 간판이에요. 돈 받아서. 그래서 그게 자기는 되게 좋았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저 딴 걸 눌렀어요. 네. 그리고 저희 서점이 하나, 여기서 전시를 했거든요. 작은 서점이 있어요. 거기서 서점에서 진행을 했는데, 서점에서 이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고 할 때, 그냥 자기들이 이 서점에서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이게 저희 프로젝트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거의 사람을 불러들인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서점이 오랫동안 사람이 안 오고 코로나로 있다가 저희 프로젝트 하면서 축제랑 결합시켜가지고 되게 크게 했던 프로젝트여서 이거는 이제 서점한테도 저희한테도 되게 중요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커피 방앗간. 이제 이 커피 방앗간이라는 것이 저희로 치면 이 동네 터줏대감들이 있잖아요. 그 분이셨어요. 터줏대감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냥 코로나 상황인데 이분, 그 동네 그런 분들 있죠. 어떻게든지 동네를 살려보겠다고 막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아마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일 텐데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작지만 보물찾기 했고, 그 다음에 신기한 건 이 커피 방앗간은 왜 들어오게 됐냐면 그 옆에 진짜 방앗간이 있어요. 그래서 방앗간 냄새가 들어와서 커피 방앗간, 이름도 커피 방앗간을 지었고, 그래서 커피 냄새랑 참기름 냄새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되게 나중에 보시면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메리카노를 들고 방앗간 옆에서 커피를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그 참기름 냄새 옆에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에 딱 겪다 보니까 그냥 단골집 사장님이었는데 뭔가 사업 얘기도 막 하게 되고 막 다른 프로젝트 얘기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트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엽서 프로젝트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한 가게 하나씩이 엽서 하나씩이었어. 원래는 그냥 생각해보면 인터뷰하는데 시간도 뺏기고, 그 다음에 이 엽서도 저희 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자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한 번 하고 말아야지, 한 번 하고 말아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서 자꾸 엽서가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엽서를 묶은 게 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엽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됐는데 가게에다가 막 나눠주니까 옆에 가게에서도 막 자기도 인터뷰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전시라는 걸 하자. 그래서 일단 책을 만들고, 책은 어차피 엽서를 책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책을 만들고 전시를 하게 된다. 이게 저희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우리는 절대 드러나면 안 된다. 우리 회사는 드러나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가게 사장님이 드러나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게 생각해보면 로컬 콘텐츠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이게 저희가 조금 이런 거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진행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로컬 콘텐츠의 주인공은 지역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들이 아까 5가게고 5가게 사장님들의 뒷모습, 이걸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됐고, 동네 사람들 함께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서점에서 기획회를 막 해요. 이게 이 서점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서점이랑 우리는 뒤로 빠지고 가게를 많이 앞으로 내세워서 가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자라고 해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시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걸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보시면 진짜 초라한 전시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좋았어요. 저희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시를 하게 됐냐면, 처음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냥 엽서 이렇게 일단 전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가게마다 한 칸씩 이렇게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게에 본인들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본인들의 가게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우리한테 주라 해서 이렇게 쭉 돌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 하나하나에 그냥 특별할 거 없는 아이템들이 막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이제 참여했으니까 보시면 저희 작은 도시 대장간이라는 게 있고, 저희 회사의 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저희 교육 받아보시면 이런 책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설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옵툰이라는 가게 사장님은 거기 옵툰에는 이렇게 개가 한 마리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개 이야기. 전 진짜 재밌었던 게, 이 옵툰 사장님이 평소에 좀 표현이 그런데 되게 단아하게 입으세요. 근데 갑자기 사진을 주셨는데 가죽 자켓을 입은 사진을 주셔가지고 이게 재미였어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이 집에서 되게 히트친 게 쿠키거든요. 그래서 쿠키랑 컵, 이게 저희가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이 있어야 뭐가 전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갖고 오셔서 까졌어요. 그리고 이 서점은 보시면 뭘 주실까 했는데, 이게 서점 먼지 터는 거, 책 터는 거, 자기는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먼지털이, 진짜 먼지털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서점 몇 명 왔는지 체크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 체크?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이거 계피예요, 계피. 책 사이에 둔대요. 냄새 안 나라고. 이게 그냥, 그리고 자기 명함, 일사구.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걸로 그냥 이런 걸 만들면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런 걸 보면 어떤 게 좋았냐면 이분의 삶이 드러나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열고 다 치우고 책 냄새 안 나게 해야 되고, 이게 본인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사장님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장님은 오토바이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오토바이 사진이랑,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 사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분이 이 커피 가는 이 기계가 자기한테 소중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소중한 가는 기계, 이걸 주셨고,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분도 처음으로 이 가게를 연 거거든요, 여기 와서. 그럴 때 이 로고가 자기한테 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얘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해피해피 브레드 사장님인데, 어떻게 해서 해피해피 브레드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일본 영화 중에 제가 정확히 해피해피 브레드가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피해피 브레드가 된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빵 기구래요. 그리고 이제 이 해피해피 브레드의 책.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가게를 열게 됐는지가 여기 그냥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프로젝트에 배열된 게 어마어마한 전시 목록이 아니라 되게 개인의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커피방앗간. 그래서 커피방앗간에서 지금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게 수박 주스. 여기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저는 이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아저씨가 자기 수박 주스 판다고 써있는 이게 매대에 걸려져 놓은 걸 그냥 주셨어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소중하다고. 그리고 원두랑 본인이 상 탔던 것들. 그래서 본인한테 소중한 것들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저희가 그럼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거였냐면 이건 전시는 전시고 지역사회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환류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는 전시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면 이 전시에 보시면 5가게가 참여하는데 이렇게 스티커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스티커들이 다 하나씩 있고 이 스티커를 다 모아서 이렇게 붙이면 저희가 쿠폰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동네, 이렇게 이 가게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스티커 붙이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걸 나눠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네에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쿠폰이었고요. 쿠폰이 여기서 저희가 약간 미스한 게 뭐냐면 저희가 전시 보러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쿠폰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차 했어요. 특히 아까 에스프레소 사장님은 아주 그 야심차게 한 잔 무료를 걸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10%만 거셨거든요. 그런데 한 잔 무료를 걸어서 몇백 장이 글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제 첫날 뭔가 전시하고 갔는데 사장님 얼굴로 저를 보고 웃고 있는데 웃는데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시 찍었어요. 10%로 바꿔가지고. 그렇지만 사장님은 그걸 냈기는 되게 자기는 행복했대요. 커피가 4,000원 고박이 한 몇백 장이면 지금 몇십만이 나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쿠폰들이 이 가게로 뿌려져 들어갔어요. 저희가 로컬 콘텐츠나 이런 걸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냥 여기가 핫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어떻게든지 각자 전시로 가기를 바랬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좀 잘 성공해서 많이 돌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분들은 쿠폰을 받아도 좋고, 뭐 이게 10%는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동네에 좀 깊숙이 침투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10%를 할 때 뭐 그냥 한 잔만 사 먹냐고요. 친구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넓어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길 바랬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다가 저희는 이제 이 동네를 모두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저희가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는 이건 저희 친한 가게잖아요. 근데 동네에는 수없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동네 가게를 소개할 수 있는 걸 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동네 사장님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러 사진을 일부 찍어가지고 저희도 모르는 가게지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혹시 소개 싶은 가게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가게가 있으면 써달라 해서 이렇게 다 써주셨어요. 이제 이걸 왜 했냐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한 번에 끝낼 일은 아니구나. 이게 본 프로젝트거든요. 이번 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가 조금 계속돼서 가을도 되고 내년도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게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아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나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나 여기 직장인들이 많다고 했으니까 직장인들은 또 자기 단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써주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할 때 포스터를 만들 5가게를 각자 다르게 포스터를 만들어 줬어요. 이유는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가 그 가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뭘까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저희는 특히 도움 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게 홍보가 좀 잘 되기를 바랬어요. 이게 뭐라도 붙여 있으면. 그래서 보시면 중립만리 사람들이 해서 가게마다 포스터를 다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약간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봤을 때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어차피 광고를 돌리긴 했지만 어쨌든 팔로워가 급격히 이번에 확 늘었어요. 확 늘었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돈 엄청 쓰지 않았냐고. 근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집계를 싹 해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70만 원 썼더라고요. 이걸 다 하는데. 아까 전시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생각보다 돈 많이 안 들어요. 저도 이거 출발할 때 한다고는 했는데 좀 표현이 근데 좀 쫄리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까봐. 근데 그냥 저희 디자이너가 한다 그러면 결제하세요, 결제하세요, 결제하세요. 카드 주고 그냥 알아서 쓰라 그랬거든요. 보고 하지 말고. 근데 쭉 마지막에 그냥 했는데 이 모든 전시, 인쇄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유인물까지 다 잡지까지 해서 잡지도 뭐 좋은 종이로 안 찍었으니까 170만 원이면 동네에서 전시 한번 할 수 있어요. 근데 170만 원이란 돈이 엄청 큰 것 같지만 또 약간 공공이 지원해주거나 그러면 금방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건 저희 회사 돈으로 했는데, 그래서 170만 원으로 저희는 뭘 얻었냐? 동네랑 친해지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좀 얻었냐면, 동네에 가면 잘해주세요. 우리는 그냥 동네 소개시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밥집을 가든, 저희를 아는 분들은 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가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봤을 때 약 500명 정도, 이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 와서 나간 사람 말고 전부 이거 쿠폰 찍은 사람. 그래서 저는 그 정도면 되게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작은 전시에. 그래서 이렇게 와서 다 보시고 지금 뭔가 그럼 이제 방문객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뭐 제일 좋았다는 게 이런 게 다양한 가게들을 소개시켜줘서 이게 그 가게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가게에서 소개시켜주는 칸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외부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이 동네 처음 와봤는데 놀러 왔대요. 놀러 왔다가 들어왔는데 이 동네가 이런지 몰랐다. 그리고 쿠폰을 가서 카페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단골이 되는 그런 선순환 같은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사장님들은 어땠는지 했을 때 사장님들은 어쨌든 간에 전시 보고 쿠폰 받아서 손님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이런 작은 가게는 자기가 홍보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동네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사장님들이 친해졌어요. 사장님들이 뭔가 상인회가 아니고서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지만 상인회로 만나면 또 그게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관계가 없이 막 만나는 회의여가지고 되게 친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서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되게 안 왔는데 전시 기간 동안 되게 많은 자기들도 많이 홍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이걸 하고 있는데 동장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저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명함을 주시고 가셔가지고 동장님을 만나뵀는데 동장님의 얘기는 뭐였냐면 우리가 가을에 축제를 한다. 그러면 같이 하자. 저희는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하자는 게 뭐 용역을 하자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가을에 할 거면 우리랑 같이 맞춰서 하자. 그러면 사실 저희도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랑 직접 해봤던 거고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 강의, 도시생 이런 강의나 마을 탐험대 같은 저희 이제 그런 강의를 좀 해달라고. 저희 이제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비즈니스가 늘어나는 거였고, 동네 가게들에서는 이제 재밌었던 거예요. 사장님들이. 그래서 가을에 뭐 안 하냐고, 우리한테. 가을에 뭐 하면 자기가 조금 더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졌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정리해 보면 저희가 약간 두 개를 잘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너무 온라인 컨텐츠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 콘텐츠가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휘발성도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류를 약간 고집하는 이유가 이게 한번 어렵긴 한데 손에 쥐어지면 그렇게 막 버리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로컬 콘텐츠에서는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사용해야 된다. 나중에 하실 때.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방향 콘텐츠보다 양방 콘텐츠 뭐냐면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프로젝트.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 막 이렇게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왜 성공했을 때 어디도 저희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단골 사장님들이 이제 이 사장님들은 저희랑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그래서 가을 프로젝트 얘기도 막 장난스럽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용역이었거나 예를 들어서 이걸 용역을 우리가 받아서 했거나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저희 좋아서 했던 프로젝트니까 막 편하게 여기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단골집 사장님에서 로컬 콘텐츠 파트너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도 여기 이 PT를 만들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진짜 어쩌다 여기까지 우리가 존실을 어쩌다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점심 때 밥 먹는 거 좋아해서 우리 디자이너가 그냥 자기가 재미로 하셨던 거예요. 그냥 인스타에다가 자기 단골집 올렸던 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실 때 좋아하는 것에부터 시작하자. 근데 제가 디자이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작할 때. 오래 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뭘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는 로컬 콘텐츠에서 살아남는 되게 중요한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쉽고 꾸준히 오래 하면 뭐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저희는 그냥 좀 표현이 그런데 저희 단골집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이거 지금 아직도 단골집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단골집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동네에 도움이 된다는 프라이드가 있으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동네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로컬 콘텐츠로 설령 사업을 하시더라도 설령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더라도 이 돈 버는 게 동네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 만약에 쟤는 우리를 이용해서 돈만 벌어 이럴 수 있어요. 로컬 콘텐츠가 되게 위험한 게 순식간에 그렇게 여론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동네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꼭 뭔가 이렇게 뭔가 사전 작업을 하든 사후 작업을 하든 그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프로젝트가 소개됩니다. 이렇게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